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들은요, 한국 경제의 미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때 한강의 기적 이렇게 불렸던 성장이 이젠 멈추고, 혹시 후퇴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인데요.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지 저희가 받은 분석 문서들을 바탕으로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분석의 목표는 아주 간단합니다. 현재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위험에 처해 있고 또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당신께서 좀 명확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시작부터 문구가 좀 섬뜩해요. 한국인은 다시 가난해질 수도 모른다. 이 경고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네, 우선 말이죠. 과거와 같은 그런 고속성장은 이제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 점인 것 같아요. IMF에서는 2025년에 한국의 잠재 성장률,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죠. 이게 2%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네, 2% 아래면 정말 낮은 수치죠. 그렇죠. 게다가 고령화 때문에 2050년까지 일할 수 있는 인구가 무려 25%나 줄어든대요. 이것만으로도 매년 0.67%포인트씩 성장을 깎아먹을 거라는 그런 전망입니다. 심각하네요. 네, 한국은행조차 저성장 고착 가능성을 언급할 정도니까 이게 상황이 정말 심상치 않은 거죠. 맞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만 볼 게 아니라 사실 당신의 일자리 문제, 또 미래에 대한 기대감, 더 나아가서 국가 전체의 어떤 분위기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전처럼 우리도 하면 된다. 이런 자신감이 사회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과거 고도 성장기의 그 역동성하고는 정말 다른 국면이에요. 네, 근데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첫째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좀 신경 쓰이는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라고 하죠. 그리고 작년에 통과된 OBBAA 법안 같은 것들. 이게 대표적입니다. 그 법안들 때문에 요즘 말이 많죠. 네, 이게 핵심은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면서 배터리나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받던 세금 혜택, 이걸 줄이고요. 또 외국 부품 사용 비율에 제한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주력 품목인 2차 전지나 전기차 부품 수출에 이게 직접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동맹국이라 해도 예외는 아닌 그런 분위기고요. 네, 확실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움직임도 이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자체 기술력을 막 키우고 내수 시장 중심으로 돌아서면서 배터리, 태양광, 심지어 자동차 부품까지 예전엔 우리가 좀 우위에 있던 시장을 아주 빠르게 따라잡고 있어요. 네, 기술 격차가 정말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무역협회 자료를 보니까 중국의 중간재를 팔아서 남기던 이익, 이게 9년 연속 줄었다고 하네요. 체감이 확 드시죠? 9년 연속이라, 네, 이건 정말 심각한 신호입니다. 네, 이런 미국과 중국 사이의 경쟁은 결국 세 번째 어려움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입니다. 양쪽 모두에게 중요한 파트너인 한국 같은 나라는 이젠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에 자꾸 늘고 있어요. 그렇죠. 줄타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특히 반도체나 배터리처럼 경제 안보와 직결된 산업은 이게 수출이 막힐 수도 있고 반대로 또 투자가 제한될 수도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양날의 거미에 서 있는 그런 셈입니다. 네, 이 세 가지 외부 요인이 정말 동시에 압박해오는 그런 형국이에요. 네. 결국은 전통적인 수출 중심 성장 모델이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그런 신호죠. 단순히 무역 수차가 줄어드는 걸 넘어서서요. 세계 경제 무대에서 한국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네. 안으로 눈을 돌려봐도 문제가 참 쌓여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건 역시 인구 구조 변화, 즉 고령화 문제하고 그로 인한 생산성 정체인 것 같아요. 맞아요. 2050년이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서 그 노년 부양비가 58.6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예측도 있어요. 58.6이면 거의 일하는 사람 한 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이 한 명 가까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IMF는 이걸 더블 디스카운트 효과라고 부른다는데 일할 사람이 줄면 투자도 줄고 저축도 줄어서 경제 활력이 그냥 동시에 뚝 떨어진다는 경고입니다.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데요. 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최고 수준인 가계부채도 이게 큰 뇌관이죠.
GDP 대비 104%라는 건 정말 아슬아슬한 수치거든요. 104%요? 와. 네, 전문가들은 이 높은 부채 수준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떨어지거나 외부 충격이 겹치면 돈이 돌지 않는 신용 경색이라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 신용 경색이요. 네. 마지막으로 어쩌면 이게 가장 풀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바로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수를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잖아요. 2024년에 장기간 파업으로 결국 좌초됐었죠. 네, 그 문제 참 오래 갔죠. 이런 의료 분야뿐만 아니라 택시 면허 총량제라든가 대형마트 휴무 규제처럼 특정 집단의 이익이 사회 전체에 필요한 변화를 가로막는 현상. 이걸 자료에서는 이익 집단 민주주의라고 표현하던데 이런 모습이 정말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지점은요. 이 내부 문제들이 다 서로 깊게 얽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령화는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가계부채는 소비를 위축시키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구조개혁은 또 기득권의 저항에 부딪혀서 멈춰 서 있는 거죠. 아, 악순환이네요, 정말. 네, 이 개혁 교착 상태가 왜 지금 특히 위험하냐면요. 한국이 소득은 이미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데 사회 시스템이나 갈등 조정 능력 같은 건 여전히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어쩌면 구조적 중진국 함정에 빠진 상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변화 없이는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희망은 없는 걸까요? 아, 좀 암울한 이야기만 한 것 같은데 다행히 자료들은 비관적인 시나리오만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제도약을 위한 길도 모색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4가지 방향으로 요약됩니다. 첫째, 수출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수 시장을 키우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작은 외항에서 큰 내수로. 네, 내수 기반 강화 중요하죠. 둘째, 노동시장과 이민제도를 혁신해서 줄어드는 생산 인구를 보충해야 한다. 생산 연령 인구 증발을 막아라. 셋째, 가계부채는 물론이고 나라빚 관리도 철저히 해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그렇죠. 재정 건전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시스템. 이걸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이것들은 근데 단순한 어떤 정책 제안 목록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 전체가 어떤 미래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라고 봐야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요, 이 자료들에서 디지털 전환, 또 친환경 에너지, 고령화 같은 이런 전 세계적인 도전을 오히려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솔루션 제공 국가가 될 잠재력도 있다는 거죠. 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다. 네, 한국의 기적은 물론 과거의 유산이지만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어떤 혁신, 그리고 변화하려는 의지, 이걸 계속 이어간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랄까,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죠. 네, 오늘 살펴본 자료들의 핵심 경고는 아주 분명합니다. 세계는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는 정말로 후퇴의 길을 걸을 수도 있다는 것. 한국의 기적이 당연히 계속될 거라는 보장은 이제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은요, 단순히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고령화,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같은 이런 거대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앞장설 수 있는 기회마저 놓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아, 기회를 놓친다는 거군요. 네. 한국은 과연 어떤 미래를 선택하게 될까요? 어쩌면 가장 큰 위험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그냥 익숙함에 안주하거나 아니면 내부 갈등에 발목 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바로 그 무대응 그 자체일 수 있습니다. 흔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쩌면 지금이 바로 그 출발점에 서야 할 때인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